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선거일로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각 지역에서 혼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뒤처졌던 트럼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한국과 달리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후보들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미국이 어쩌면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총 779억 8천만 페소를 지출했다고 의회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205억 7천만 페소가 보건부에 할당됐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생활안정 프로그램과 관련 131억 페소를 지원받아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배당되었으며 농무부는 120억 3천만 페소를 지원받았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본격화됨에 따라 12월에 공무원들의 해고, 정직, 심지어 기소가 진행되어 많은 관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3일 회의에서 필헬스와 관세청의 부패연루 공무원 60여 명이 정직 또는 해고되었으며 이민국 직원 40명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서만 2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4명은 정직되었으며 135명은 조사 중에 있고 45명은 행정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고속도로 사업부, 관세청, 필헬스와 함께 정부기관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창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까지 부패와의 전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건부와 무역산업부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비드19 검사 및 검사 키트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시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보건부와 무역산업부는 코비드19 테스트 및 테스트 키트의 가격 범위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민감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두테르테는 수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개했습니다. 가격 범위를 준수하는 것은 이제 병원, 실험실 및 기타 의료시설을 코비드19 테스트 센터의 허가 및 인증 요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격 범위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존 라이센스 및 인증 취소의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임명된 카스콜란 경찰청장의 의무 은퇴 연령인 56세의 생일인 11월 10일 퇴임을 앞두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새로운 경찰청장에 대한 후보 명단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라카냥이 밝혔습니다. 로쿠 대변인은 이미 후보자에 대한 명단이 대통령에 제출되었으며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목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쿠 대변인은 자신을 비롯해 내일 회의에 참석하는 관료들이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내일 회의 후에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태풍과 관련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고위관료 회의를 개최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초에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헤리로쿠 대통령 대변인은 교육부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안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물리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은 9월까지 백신이 제공될 경우 2021년 1월까지 저위험 지역에서 대면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갈베즈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초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백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갈베즈는 코로나19 백신이 제공되면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질서정연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예방접종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베즈는 백신 취급이 민감하고 냉장 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과 공급망 요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는 공개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선호를 표명했지만 갈베즈는 영국, 싱가포르, 인도 대표들도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베즈는 조달이 1월에 시작되고 생산, 선적 및 보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배포와 예방 접종은 3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메트로 마닐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옥타 연구소가 4일 밝혔습니다. 옥타 연구그룹은 보고서에서 메트로 마닐라에서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비율이 6%로 올바른 방향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목표인 5%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옥타그룹은 필리핀 전체 일일 평균 신규 사례 수가 1,800건으로 감소한 반면 메트로 마닐라의 새로운 평균은 490건으로 2,500건이었던 8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갤럽이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며 현지 경찰에 대해 신뢰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필리핀은 법률 및 질서지수에서 84점을 획득해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세르비아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83점을 획득했습니다. 전 세계 144개국 중 필리핀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40개국에 위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응답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97점을 획득했으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43점을 획득했습니다. 가봉, 베네수엘라,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 감비아, 우간다, 멕시코 등이 하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과연 현실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볼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9월 수출이 지난해 9월 대비 2.2%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에 대한 감소폭은 2월 이후 가장 적은 16.5%를 기록했습니다. 9월 수출은 62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79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17억 달러로 지난해 9월 34억 달러에 비해 50%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주 수입 국가는 1위가 중국이었으며 일본과 한국, 미국 순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9월까지 수출은 45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3.8% 감소했으며 수입은 792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6.5%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 출신 인사와 은퇴한 대사협회는 3일 브라질에서 필리핀에 소환된 주 브라질 대사 마우르에 대해 적법 절차를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마우르 대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무부 출신들은 마우르 대사가 외교관 및 영사직에서 근무한 30년 동안 이주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 있어 뛰어난 봉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우르 대사는 51세 필리핀 가정부에 대한 학대하는 영상이 브라질 현지 뉴스를 통해 방영된 후 록신 외교부 장관에 의해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항공사에게 비자가 없는 외국인 탑승을 금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받고 항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세부와 클락 공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필리핀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자 미비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면 전적으로 항공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의 자료에 따르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대부분은
필리핀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만 비자가 전혀 없는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은 결혼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관세청은 2020년 10월 509억 페소를 징수해 목표인 484억 페소를 5.2%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7개 사무소 중 마닐라, 바탕가스, 수빅 등 7개 사무소에서 목표를 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은 금년도 목표 금액인 5,061억 5천만 페소 중 10월까지 4,489억 5천만 페소를 징수해 목표 대비 88.7%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레로 관세청장은 목표 대비 초과 징수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구의 가치평가 개선 및 수입 물량의 점진적 개선 등 정부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슈퍼 태풍 롤리가 상륙할 당시 루존과 비사야 지역의 시장 10명이 자리를 이탈했다고 내무부 안효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부 로존에서 2명, 지역 4B에서 4명, 지역 5에서 2명, 비사야에서 2명이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효 장관은 조사가 수행되고 기소가 될 때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51개 도시와 613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0개 지역의 12,832개의 바람가이가 슈퍼태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마뚜 환경부 장관은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화산 주변의 채석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알바이 주지사는 마yon 화산 주변의 채석으로 인해 용암과 같은 홍수와 산사태가 태풍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주지사는 용암의 근원은 정상에서 시작되었으며 화산의 반경 6km 내에는 채석 활동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지사는 채석장 운영을 중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민들의 생계에 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전봇대의 약 90%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 공급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지폐 사용 시 지폐 훼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 지폐 및 동전의 고의적 훼손, 절단, 찢어짐, 소각 또는 파괴는 2만 페소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대중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보건부 서부 비사야 사무소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댕기열 사례가 3,675건으로 지난해 54,002건에 비해 9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역 중에서 네그로스 오시덴탈 지역은 올해 1,201명으로 댕기열 발병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648건의 댕기열 사례가 있는 일로일로 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댕기열 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대중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변을 청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부시 80개의 바람가이 중 47개 바람가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시 비상운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10월의 1일 평균 확진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부시는 8월 평균 4.36%의 양성 확진율을 보였고 9월에는 2.8%로 하락했으며 10월에는 1%대로 하락했습니다. 세부시는 지난 11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진단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사용을 허가받은 제품의 제조사는 코젠 바이오텍이며 식약처는 이 제품으로 의심 환자의 분비액 등 검체를 검사하면 3에서 6시간 안에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4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87명이 증가해 총 38만 8,13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136명, 일로일로 67명, 쾌존시 47명, 따객시 43명, 일로일로시 41명이 발생했습니다. 16,163명이 검사를 받아 1,145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7.1%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9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367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였으며 140명이 회복되어 34만 9,091명이 회복되어 89.9%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7월 이후 가장 낮은 확진자 숫자는 태풍 롤리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실험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4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1원 65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5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태풍 시오니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태풍은 목요일 저녁 또는 금요일 오전에 바타네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3분, 일몰은 5시 2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